미성년 성범죄자 외에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법으로 허용한 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2010년 4월 성폭력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에서 근거 규정을 두면서 비로소 시작됐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이 그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신상 공개 기회가 3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두 국민 알 권리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한 수준. 검찰은 신상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앞 단계에서 경찰이 공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박사방, 조주빈, 동업자 붓다 강훈 등 2명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타당성을 따져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고인으로 제한됩니다. 그나마 판결이 대법원이나 상소시효 도가로 확정되어야 하고 전면 공개가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이에만 등록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퍼나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알림이에 일부러 들어가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법원이 보복을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 억장이 무너진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법정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이트키핑 역할입니다. 경찰에서의 신상 공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 등을 통해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것이고, 2번째는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공개된 피의자 31명 중 30명의 사진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나이가 만 17세이고 사진을 자주 바꾸지도 않으니 나이가 꽤 있는 피의자들은 얼굴 식별이 더욱 어렵습니다. 사진이 훼손됐을 경우 경찰이 공개를 위해 보정하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태를 조롱이나 하듯 네티즌들이 최근 신상이 공개된 과외교사 살인사건 정유정 사진으로 뽀샵 놀이를 하는 씁쓸한 장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부득부득 옛날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걸까요? 그건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감 중 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는 피의자 자신이 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현재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2017년 전 여친 가족 살인 사건 범인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포토라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이 마스크나 모자 후드티 등으로 얼굴을 가리겠다면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더라도 같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범인 고유정이 커튼머리로 얼굴을 가린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기준이 다소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기소된 뒤 추가 수사로 성범죄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신상 공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검토 중인데 일단 머그샷 공개가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에서도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고 여야가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 개정안 7건 중 5건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머그샷 공개나 그 외 신상 공개 제도 개선도 급진적이거나 파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가 재판 결과 이 부분 무죄 선고를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심 없이 포퓰리즘에 빠져 인권 문제를 대한다면 공익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유튜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